把韩国的 K9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 최근 중국이 한국 방위 산업에 관심이 참 많아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급성장하면서 몸집을 불린 중국은 그만큼 허영심도 빠르게 불어서 자기들이 만든 무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국의 기술을 베끼고 빼돌렸던 지저분한 과정은 없었던 척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요즘 들어 이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현대적인 무기를 발전시키기 시작한 시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보니 중국 무기는 여전히 싼 맛으로만 쓰는 염가 무기 체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지만 한국 무기는 전 세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콧대만 높은 중국인들이 이걸 용납하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들은 한국 무기를 면밀히 분석하고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겠지만 헐뜯을 점도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습니다. 헐뜯을 게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치사하게 폄훼하는 게 요즘 중국인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인데요. 이들이 특집까지 편성하며 한국 무기를 분석한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무턱대고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개 중에는 K9과 같은 고성능 무기를 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며 경계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波兰与韩国达成的装备采购协议涉及多项主战装备，总价值超过100亿美元。那么，波兰为何会在这么重大的订单上选择韩国作为自己的合作伙伴呢？陈老师，这多少有点出乎大家伙的意料。但是呢，意料之外也有一些必然的因素，主要有3个。第一个叫韩国的武器相对比较便宜。 这次韩国给波兰出口的整个订单呢，预计是145亿美元。那么我们知道，波兰并不是一个特别发达的国家，它的军费总额还是有限的。如果按照欧洲或美国的武器的话，那么这笔订单的话，金额一定会远远超过145亿美元。我们就以自行火炮为例，德国的一门自行式榴弹炮要价是1700万欧元。 那么韩国价格还不到一半，因此用140多亿美元就可以撬动一大笔军火订单。第二个叫通用性，韩国的目前这些武器装备大多数采用的是美国西方的零配件传出来的武器，因此它的通用性，包括武器弹药、火炮口径等等，与美国西方都基本上完全一致。因此从后勤装备等 以后的日常维护和技术保障角度来说的话，这个通用性是非常好的。第3个，性能也不错，比如像韩国已经向印度和土耳其出口的 K9自行榴弹炮，这回波兰也订购了600多门。这门炮在印度和土耳其也是口碑不错，因此性能再加上价格以及后勤的通用性这几方因素，也是波兰之所以订购韩国武器的一个重要原因。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중국 미디어에서는 흔하게 흘러나오곤 하는데요. 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韩国呀，它可以搞这个技术的转让，把它整合过来的这个技术，不是这个装备的原技术啊，原技术不是它的嘛，它把这个整合过来的技术，它转让出去，甚至都是无条件的去转让过去，我都可以帮你啊去搞一条生产线。虽说没有这种大型武器装备的这个整个的生产和研制体系啊和这个整体的开发能力啊，但是呢，它的整合设计和制造以及成本这优势啊，非常的明显，也很强。只要条件允许，采用整合改进设计和部分制造。 再加上拼装，就是 DIY 这个模式呢，那就非常的有优势了。可以说这个搞拼装，对吧？你拿别人的零件，拿别人的技术来搞，你总得有最终的上游供应商的技术和产品给你才。 이 영상에 등장하는 중국 군사 전문가는 마치 한국 무기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한국에 원천 기술이 없고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해외에다 생산 라인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초창기에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모든 무기 체계에서 미국의 영향권을 탈출한 지 오래입니다. 미국마저 한국의 무기 수출을 경계하고 견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현재 한국은 육해공을 불문하고 모든 분야에서 자주 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무기를 수출하면서 해외에 생산 라인을 깔아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와의 충분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증거이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세일즈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나라 이득밖에 모르는 지독한 버릇 탓에 온 세계를 적으로 돌린 중국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냉정하게 한국 무기를 평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중국인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한국에게 대항할 수단을 철저하게 마련하자는 것이 한국한테 있어서는 탐탁치 않은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 영상과 같은 잘못된 선동에 넘어간 중국인들을 비꼬는 말투는 속이 조금 시원하기도 합니다. 在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 K9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型。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 PZH2000之后的世界上最先进的自行火炮之一，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今天我就给大家分析分析，为什么韩国的 K9能卖得这么火。在过去，美国以及西方的几个强国长期占据了国际军火市场上的大头，他们一方面垄断着先进技术，把先进武器卖得跟黄金一样贵，另一方面又长期的以国防援助的形式去搞过剩产品的半买半送，去抢占市场份额。比如目前在国际市场上存量最多的自行火炮是美国半买半送出去的 M109系列。本来上世纪80年代末，美国和西方强国们他们在力推新型的52倍的自行加油炮，想着说这玩意儿不光自用，它还可以在国际市场上好好的去收割一波韭菜，卖一波好价钱。然而冷战结束了，各国的防务需求它都没有以前那么大了，而且他们的经济情况也没有那么多余钱去发展军事了，所以就是除了德国的 PZH2000和法国的凯撒之外，其他西方强国基本上连基本的52倍加榴炮、牵引型的52倍加榴炮它都没有换，更别提什么先进的自行加榴炮了。在这一时期，因为需求锐减，很多西方强国的军火巨头它只能搞上市重组、破产兼并等用资本的手段来勉强的生存下去。于是这就导致了一个问题。 이처럼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을 하면서 한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이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단순히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승산도 꽤나 높아서 이대로라면 K9이 영국 문턱을 넘는 것도 시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렇잖아도 인도가 자신들과의 국경 분쟁에서 K9을 배치해 잘 써먹고 있는 점이 아니꼬운데 얼마 안 가 적대 중인 모든 나라들이 집집마다 K9을 굴리는 꼴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업의 향방이 몹시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영국에서는 한국의 K9이 훌륭하다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주포 사업을 위해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 썬더에는 이미 수많은 방산업체들이 모여 뜻을 함께하고 있죠. 네로라하는 방산업체들이 수주전 승리를 예감하고 일찌감치 찾아와 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에서 현재 K9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 열렸던 한 방산 박람회에서는 팀 썬더에 참여한 방산업체들이 K9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인터뷰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대표로서 팀 썬더와 함께하고 있는 리차드 클레이드는 로키드 마틴이 맡은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K9A2의 포탑 전체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개량합니다. 외형은 한화가 만든 원본 포탑과 동일하겠지만 영국군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설계가 추가될 것입니다. K9A2로 영국이 얻게 될 최대의 장점은 유럽에서 가장 큰 사용자 규모를 공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유럽 내 나토 가입국들이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현지 생산 능력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생산 현지화에 성공했으니 영국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국무궤도 생산을 담당하는 수시 디펜스, 사통장치와 항법장치를 담당하는 레오나르도, 현지 생산을 담당하는 피어슨 엔지니어링 등이 각각 K9의 우수성에 대해 말했는데요.
현지의 분위기는 이처럼 K9의 승리를 쉽게 점쳐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방장관이 직접 즉시 구매 가능한 대안을 언급하며 사실상 K9을 가리키는 발언도 하면서 점점 수주전의 결과에 기대감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과연 영국 수주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영국의 시장도 손에 넣고 중국이 정말 싫어하는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